42페이지에 박생이랑 염라왕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서 염라왕이 백성, 그리고 하늘, 그리고 임금, 셋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셋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백성의 뜻에 의하여 임금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의 뜻에 의하여 임금이 되게 하니 상제의 명은 참으로 엄합니다. 상제의 명이 뭐야? 하늘의 명이에요. 백성의 뜻에 의해서 그 뜻을 누가 명령을 내려주는 거야? 하늘이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최초의 의도는 누구의 의도? 백성이 정하는 거야. 백성이 정하면 그걸 하늘이 명령을 내려주고, 그래서 누가 생기는 거야? 임금이 생긴다라는 입장입니다. 백성의 뜻이 모아지지 않으면 임금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민본주의 사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찾은 이 부분에서 민본주의 사상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누구의 나라야? 백성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백성의 나라고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뭐야? 백성이 원하는 바가 명령의 내용이 되겠죠. 명령의 주체는 하늘이 되는 거고요. 하늘이 대신 명령을 내려주는 거야. 그런데 천명이 떠나가고 민심이 떠나간다면 임금이 비록 제 몸을 보존하려고 해도 어찌 되겠습니까? 서리법 통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백성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민본주의 사상 우선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A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김시습은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일까요? 부정적 입장일까요? 부정적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박생이 김시습의 뭡니까? 대리인이면서 동일시되는 인물이죠. 근데 박생이 뭐라 그래? 역대의 제왕들이 불교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숭상하면 어떻게 된다? 재앙을 입는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조선시대의 숭유 억불 정책의 영향이라고 봐주면 돼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성이 임금의 덕을 노래하는데도 큰 물은 홍수죠? 홍수와 가뭄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임금으로 하여금 근신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백성이 임금을 원망하고 탄식하는데도 상스러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요괴가 임금에게 아첨하여 더욱 교만 방자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잘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징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임금이 잘못했을 때 오히려 상스러운 징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스러운 징조만 가지고 임금의 덕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왕들에게 상스러운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백성이 편안해질 수 있겠느냐? 원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왕은 항상 어떻게 해? 그런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생이 말하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간신히 벌떼처럼 일어나 큰 난리가 자주 생기는데도 임금이 백성을 위협하고 위험 부리는 것을 잘한 일로 여겨 명예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간신히 일어나고 난리가 자주 생기는 나라가 혼란할 때 임금은 제일 먼저 누굴 챙겨야 된다? 백성을 챙겨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민본주의 사상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 간의 신분 차이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니죠? 여기선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세계의 갈등은 나타나 있지만 인물 간의 갈등 없습니다. 신분 차이로 인한 갈등조차도 아니고요.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여 초월적 존재는 등장해요. 누구? 염라왕. 염라왕 그 평범한 인간적 존재 아니잖아요. 초월적 존재이긴 하지만 인물 간의 갈등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하여 해악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니죠. 우선 해악성 나타나려고 그러면 평민문학에서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김시습이 쓴 양반문학입니다. 얘는 없습니다. 비현실적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답은 4번이겠고요. 인물의 체험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사건의 비현실성을 배제하고 있다. 우선 사건의 비현실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작품 전체에서 비현실적 요소 확인 가능하잖아. 인물의 체험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병렬적 나열이에요. 병렬적 나열은 각각의 사건이 연관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야 돼요. 이거는 시간의 순서대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병렬적 구성 아닙니다. 순차적 구성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너네 내가 이거 답 찾는 것 때문에 문제 풀어오라고 가져내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중요한 건 지문 분석이랑 답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선지 하나하나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걸 나랑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야. 2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몇 번이야? 1번, 염주의 왕은 사만의 창업 과정에 대한 박생의 평가를 비판하였다. 이게 왜 적절하지 않아요? 네,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자체를 나타내주지 않아요. 왕이 박생에게 사만이 흥하고 망한 자취를 물었더니 박생이 하나하나 얘기했다. 그래서 끝이 나는 거야. 거기에 대한 피드백 없습니다. 염주의 왕은 박생에게 자신이 염주에서 왕이 된 이유를 말해주었다. 왕이 첫 번째 말하기에 해서 자신의 과거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확인 가능하죠? 3번, 염주의 왕은 인간 세계에서 박생이 보여준 면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왕이 첫 번째 말하는 부분에서 박생에 대해서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에서의 삶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평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염주의 왕은 자신의 말이 박생을 통해 인간 세상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랐다. 이거는 4번 선지 근거 어디 있어요? 선의문에 있어요? 어디? 선의문에 자신의 말을 박생이 인간 세상에 전하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네. 박생이 죽어서 염라왕이 되기 이전에 꿈에서 깨서 현실로 가야 되잖아.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꿈에서 깨서 이번에 가거든, 현실로 가거든 수고롭지만 내가 한 말들을 전하여 인간 세상에 널리 퍼뜨리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선지 근거 확인 가능했고요. 5번 선지, 염주의 왕이 작성한 선의문에는 염주의 척박한 풍경과 백성들의 풍속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A에서는 대화를 중심으로 인물의 생각이 드러나고 B에서는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 인물의 사연이 전달되고 있다. A에서는 보여주기 기법이죠. 대화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으니까 B에서는 작가가 요약하고 있죠. 요약적 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에서는 선지 봅니다. A에서는 전지적 위치에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A에서 전지적 위치는 맞아요? 틀려요? A에서 전지적 위치 맞습니까? 틀립니까? 작품 전체적으로 전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하지만 A 부분에서 전지적이라고 하려면 인물 심리가 드러나 있어야 되거든요. 심리 드러나 있어요? 전부 다 관찰 가능한 것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A에선 전지적 위치에서 라는 건 판단 불능이에요. 조금 A만 가지고 이게 전지적인 건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전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편하게 동그라미를 하고 갈 텐데 항상 기준은 뭐다? 발체 부분 기준이라고 했어요. 얘는 세모로 가셔야 합니다. 그럼 B에서는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거 맞아 틀려? B에서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맞아 틀려? 틀리죠. B에서는 누구의 관점이야? 서술자의 관점이고요. 뭔가를 비판하고 있어요? 서술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 서술만 하고 있어요. 2번 선지, A에서는 현재 상황을 서술하여, 현재 상황을 서술하고 있어요, A에서? 아니죠. 갈등 해결 방안도 없습니다. B에서는 과거 분석, 아니죠? 과거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갈등의 원인도 없습니다. 4번에서 A에서는 인물의 심리 묘사 없고요. B에서는 외형 묘사 없습니다. A에서는 서술자의 주관적 해석, 서술자의 주관적 해석을 뭐라 그래?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러죠? A에서 편집자적 논평 없어요. 그리고 B에서는 공간적 배경 묘사 없습니다.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백성들의 풍속이 거칠고 사납다는 선의문의 평가는 부당한 권력에서 비롯되는 현실적 폐해에 대한 김시습의 개선 의지가 반영된 것이군. 이게 왜 틀려? 백성들의 풍속이 거칠고 사납다는 선의문의 평가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여기는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백성들의 풍속이 거칠고 사나워.
정직하지 않으면 그 간사함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부당한 권력에서 비롯된 거예요. 부당한 권력은 어디에 있어? 현실에 있는 거지. 염라국이 부당한 거예요? 염라국은 부당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 폐해에 대한 개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4번 선지가 틀린 거는 부당한 권력에서 비롯되는 현실적 폐해도 X, 그리고 김시습의 개선 의지도 X. 두 부분 모두 X라고 해주셔야 돼요. 선지 중에서 확인해야 되는 선지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